백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진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 안쓰러웠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온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덕에 아들 찾은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아침 햇살이 기울어진 지붕들 사이로 스며드는 이른 시간입니다. 70대 노부부 김만식과 이정자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집이 지금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만식은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직 공무원답게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던 만식이었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자가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71세의 정자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성격의 정자는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기도마저 힘들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며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식탁이 지금은 젓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자가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희끗한 털뭉치가 움직였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중형견 크기의 백구는 10년 전 외아들 도진이 데려왔던 개였습니다. 도진이 집을 나간 후에도 백구만은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밥 먹어야지. 정자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백구는 고개만 살짝 돌릴 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고 어딘가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이런 깊은 슬픔이 드리운 것은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외아들 도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였습니다. 43세의 도진은 10년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을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말에 부부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정자 씨, 백구가 또 나가려고 하네요. 만식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대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도 도진이를 찾는 거겠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걔가 어떻게 알겠어요. 백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진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 안쓰러웠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구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정자는 창문 너머로 백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도진이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다니는 건 아닐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백구가 돌아왔습니다. 털에 흙이 묻어 있고 발톱 사이에는 진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땅을 파헤친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어디 다녀왔니? 정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꼬리를 흔들지 않고 조용히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만식과 정자는 그날 밤에도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빈 방 하나가 있는 집,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 그리고
매일 어딘가로 떠나는 게 이 모든 것이 이 집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백구의 일상은 더욱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경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가서 해질 무렵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자는 백구가 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백구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정자가 만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요. 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백구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걔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돌아온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음 날 아침 백구가 평소처럼 대문을 나서자 만식과 정자는 멀찍이 뒤따랐습니다. 백구는 마을길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가니 마을 선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로 오는 거였네요. 정자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백구는 선산 한 구석으로 직진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지만 부부가 상징적으로 만든 도진의 산소였습니다. 백구는 무덤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매일 여기 와서 도진이를 만나고 있었구나. 정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구나. 부부는 백구 곁에 앉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해질 무렵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도 가끔 백구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만식이 평소보다 일찍 산소에 갔습니다. 백구가 먼저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앞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만식이 봉투를 들어보니 제법 두툼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 쓰세요. 글씨체는 남자 것 같았지만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식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돈을 여기에 놓고 간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자에게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돈을 왜 산소에? 나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무덤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부부는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도진의 친구가 아닐까, 아니면 도진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누군가가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100만 원과 같은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정자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쪽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보,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만식도 쪽지를 유심히 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자 씨, 혹시 도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사망 신고도 접수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들이 살아있어서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봉투가 나타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액수, 같은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매일 산소를 찾아갔고 봉투가 놓인 날에는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백구야, 너 혹시 누가 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정자가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하필 도진의 산소에
돈을 놓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백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봉투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네 번째 봉투였습니다. 만식은 이제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자 씨,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요. 어떻게요?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누구인지 확인해 봅시다. 정자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이 신비한 봉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만식은 다음날 아침 일찍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작은 카메라 있나요? 집에서 쓸 수 있는 걸로요. 만식이 젊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그냥 마당을 지켜보려고요. 점원은 친절하게 소형 무선 카메라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만식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렀습니다. 다행히 작은 모니터가 함께 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자에게 카메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몰래 카메라예요. 산소 근처에 설치해서 누가 오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남몰래 촬영하는 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만 확인하고 끝내는 거예요. 다음 날 만식은 백구보다 일찍 산소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에 작게 숨겨두었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무덤 앞쪽이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집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백구가 매일 산소를 다녀오는 모습만 화면에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만식과 정자는 번갈아 가며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드디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빨리 와보세요. 정자가 만식을 불렀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무덤 앞에 봉투를 놓고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간식 하나를 꺼내 땅에 놓았습니다. 아마 백구를 위한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백구를 알고 있어요. 정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백구가 산소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백구가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을 아는 거예요, 백구가.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사람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맛있게 먹으며 그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몇 분 후 그 사람은 일어나서 무덤에 한 번 더 절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백구는 그 사람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간식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저 사람 걸음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자가 화면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만식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익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깨를 살짝 굽히고 걷는 모습,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것 같은 움직임. 이거 혹시 만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여보? 아니에요, 착각일 거예요. 하지만 만식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왼쪽 다리를 다친 후 가끔 절뚝거리던 아들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구는 평소보다 일찍 산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입 주변에 어젯밤 그 사람이 준 간식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어젯밤에 누가 왔지? 정자가 백구에게 물었지만 백구는 그저 꼬리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영상이 찍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 같은 복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고 백구와 함께 있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손 좀 보세요. 정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백구를 쓰다듬는 손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 근처에 선명한 흉터였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도진이 손에도 그런 흉터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 칼에 베인. 정자 씨, 진정하세요. 흉터쯤이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도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도진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 숨어 다니는 걸까요? 왜 집에 오지 않고 산소에서만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백구가 평소와 다른 것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물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나타나던 하얀 봉투와는 달리 누렇게 바랜 옛날 봉투였습니다. 백구야, 이게 뭐니? 정자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가족 사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가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보세요. 만식이 달려와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만식, 정자, 그리고 도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 우리 집이 아니네요. 만식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자도 사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풍경은 산과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텐트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캠핑장 같지 않아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이 더 자세히 보니 정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배경은 분명 어떤 캠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정자 씨, 우리가 도진이와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나요? 없어요. 도진이가 집을 나간 후에는 한 번도.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도진이가 집을 나간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분명히 그 이후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자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식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이 사진이 최근에 찍힌 것이라면 도진이가 죽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망 신고도 나왔는데 말입니다. 정자가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여보, 작년 여름이라고 쓰여 있어요.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년 여름이라면 도진이 사망했다고 통보받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도진이가 죽기 직전에 찍힌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죠? 정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캠핑장에 간 적도 없고 도진이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뭐요? 도진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멀리서라도. 만식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진이가 살아있어서 부모를 그리워하며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백구는 사진을 가져온 후 평소보다 더 자주 산소에 갔습니다. 하루에 2번씩 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사진을 전해주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CCTV 화면에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우는 것 같아요. 정자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고개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그 사람 곁에 가서 머리를 부비며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백구가 저렇게 위로해 주는 걸 보니까 만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물을 닦는 손동작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손동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자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아, 도진이구나. 정자 씨,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산소에 가서 기다려봐요. 저 사람이 오면 직접 확인해 봅시다. 만식도 이제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도진이라면 왜 이렇게 숨어 다니는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백구도 평소와 달리 밤새 뒤척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백구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식과 정자는 매일 산과 마을을 뒤지며 백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백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백구를 찾아다녔던 터라 2사람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만식도 답답했습니다. 백구가 다친 상태에서 어디로 간 것인지, 혹시 더 큰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컸습니다. 정자 씨, 우리가 놓친 곳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멀리 가보죠. 4번째 날 2사람은 시내로 나갔습니다. 혹시 백구가 도시로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시장 근처부터 시작해서 공원, 학교 주변까지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쳐갈 무렵 2사람은 기차역 근처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명의 노숙자들을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런 개를 보신 적 있나요? 정자가 휴대폰에 저장된 백구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노숙자 중 한 명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게요? 봤어요. 정자와 만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서 봤어요. 그런데 혼자 온 건 아니고요. 노숙자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랑 같이 왔어요. 젊은 남자요? 만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키는 그리 크지 않고 마른 편이었어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요. 그 개랑 되게 친해 보였어요. 정자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봤어요? 최근에 봤나요? 글쎄요, 사흘 전쯤이었나? 그 남자가 개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손에 뭔가 붕대 같은 걸 감고 있었어요. 다친 것 같았어요. 만식과 정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이면 백구가 피를 묻히고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정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숙자가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말했습니다. 걔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었다고요? 네, 남자가 우는 걸 보니까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걔한테 이제 그만 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도진이라면 백구 때문에 다쳤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만 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글쎄요, 밤이 되니까 걔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남자가 매주 한 번씩 여기 와요. 매주요? 만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꽤 오랫동안 봤어요. 항상 봉투 하나씩 들고 와서 여기서 좀 쉬다가 어디론가 가요. 걔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고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봉투가 어떤 봉투였나요? 하얀 봉투였어요. 두툼해 보였고요. 그 남자가 그 봉투를 소중하게 안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산소에 나타나던 하얀 봉투, 백구와 친숙한 그 사람, 그리고 이 노숙자가 본 젊은 남자.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노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말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곤 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봤어요? 사흘 전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는 안 왔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진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걸까요? 왜 집에 오지 않는 걸까요? 여보, 도진이가 우리를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소에 가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도진이가 나타날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만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시내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노숙자 아저씨 말로는 매주 이곳에 왔다고 하니까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자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부모로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시내의 모든 골목을 다니며 도진과 백구를 찾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수색을 계속하던 어느 날 저녁, 만식과 정자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도진과 백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헛걸음이네요. 정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수색으로 두 사람 모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봅시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만식이 위로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산소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달빛이 밝아서 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선산에 도착해서 산소 쪽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식이 정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로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모습의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다. 정자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백구였습니다. 그리고 백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 체형과 앉은 자세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무덤 앞에 그 사람은 무덤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톤이 슬픈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시간, 3달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보낸 절망의 나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진아, 정자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무덤 앞에 사람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가 그 앞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모자를 벗겼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10년 전보다 많이 늙고 수척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아, 정말 내가 맞구나.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정자가 도진을 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만식도 달려와서 아들 앞에 섰습니다. 43세가 된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냐, 도진아. 너는 우리 아들이야. 집이 어디 있겠니?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있는데. 정자가 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간 이유는 사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점점 꼬이기만 했고 빚은 더 커졌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여러 일을 전전하며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무연고자로 처리됐어요. 그리고 잠시 죽은 것으로 오해가 있었나 봐요. 도진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도진은 살아있었지만 행정착오로 사망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도진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백구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백구는 도진을 찾아낸 후 매일 그를 산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도진은 멀리서나마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돈을 모아 봉투에 넣어
산소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드릴 용기는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도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누군가가 저를 발견했어요. 빚쟁이들이었어요. 도망치다가 백구가 다쳤어요. 쟤 때문에. 도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자가 도진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신고까지 나온 사람이.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 정정하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야. 도진은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과 백구는 산소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을 산소에서 함께 보낸 후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문을 여는 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진의 방도, 그가 쓰던 책상도, 심지어 10년 전에 걸어둔 달력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도진이 자신의 방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정자가 도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든 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내가 돌아온 게 가장 중요해. 첫 며칠은 서로 어색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고 부모님은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가족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도진과 부모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진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할 때는 백구가 문을 긁으며 불러냈고 부모님이 너무 조심스러워 할 때는 백구가 먼저 도진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가족은 도진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사망신고를 정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아야 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도진이 서류 뭉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해도 해야 할 일이야. 너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진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 빚은 제가 해결할게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정자가 말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져야죠. 대신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당하게 해결할게요. 도진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었는데 힘들었지만 도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것 없어. 만식이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온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일하는 게 좋아요. 그동안 너무 오래 숨어 살았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가족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픈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백구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정자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백구는 무덤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슬픈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백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데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터라 몸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도진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었지만 예전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수의사에게 데려가 봤지만 노안이라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백구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백구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봄이 오는 어느 날 아침, 백구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야. 정자가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은 백구를 도진의 산소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백구가 가장 좋아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백구야, 고마웠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줘서. 도진이 백구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백구가 떠난 후에도 가족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진은 성실하게 일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만식과 정자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도진은 매일 아침 백구의 무덤에 들러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백구가 우리한테 남겨준 선물 같아. 어느 날 저녁 정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말이야. 백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헤어져 있었을 거야. 만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진의 빚도 많이 줄었고 가족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은 함께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옆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 도진이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백구가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만식이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우리도 행복하다, 아들아. 정자가 도진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어딘가에서 백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야. 도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을 흔들며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백구의 따뜻한 인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혼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